측두부 근막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이 근육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렇게 씹을 때 보면 얘가 이렇게 불뚝불뚝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. 그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띄어서 코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, 꼭 필요한 부위만 착 덮어주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코 재수술할 때 특히 요 콧대의 삽입물이나 보형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코끝에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특히 코끝의 조직이 굉장히 얇아졌다. 또 두 번째, 보형물을 넣은 것이 어느 틈엔가 윤곽이 보인다.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죠.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연골 자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긴 하지만 그게 눈에 띄어날 수가 있거든요. 또 특히 피부가 얇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힘을 죽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, 만약에 그래도 눈에 띄면 진피를 이용하게 됩니다. 자가 진피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좀 눈에 덜 띄지만 증여받은 그런 진피는 약간 그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쪽에 보면은 약간 눈에 띄는 그러한 윤곽이 있습니다. 옆모습을 보게 보시면 여기서 어떤 눈에 약간의 이런 윤곽, 또 가다가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모습, 이런 게 눈에 보이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자가 연골로 하든지 혹은 기증 진피로 할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직보다 더 부드러운 조직이 뭐냐?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자가진피, 자기의 조직은 매우 부드럽습니다. 또 하나 쓸 수 있는 것은 측두근에 있는 측두근막입니다. 측두근막은 두께에도 굉장히 알맞고요. 또 이 푹신푹신한 정도 또 좋고요. 또 딱딱하지 않아서 이 코의 모습에 잘 적응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. 그래서 이분은 자기 연골들을 일부분 제거하고 모자란 부위를 자가 근막으로 이식한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식을 해두면 이 근막은 조직은 근막이지만 자기 이 피부, 얇아진 피부에 붙어서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럴 때는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조직, 자가 근막, 대개 측두부 근육에서 뗍니다. 그걸 약간만 떼다가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분은 왜 재수술했냐면 콧대를 올리고 여기 올렸을 때 이쪽이 짧아요. 그러니까 조금 많이 올리게 되죠. 많이 올리게 됐는데도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니까 다시 이것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식을 했던 거고요. 여기다 자기 연골을 올렸을 때 그것이 이 윤곽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조직이 아주 부드럽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딱딱한 거죠. 그래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. 특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는 이게 재수술이어서 피부가 많이 얇아졌기 때문에 이런 연골을 넣었을 때 이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. 측두부 근막을 떼었으면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예. 측두부 근막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이 근육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렇게 씹을 때 보면 얘가 이렇게 불뚝불뚝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. 그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입니다. 다행스럽게도 근막이 한 층으로 있지 않고 약간 그 소파처럼 푹신푹신한 여러 가지 층을 가지고 있어요. 우리가 이마 내시경 할 때 가끔 많이 보여드렸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띄어서 코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, 꼭 필요한 부위만 착 덮어주면 저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걸 떼었다고 해서 거기에는 기능학적으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. 재수술을 할 때 원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? 네, 재수술은 우선 우리가 이제 피부 같은 데서 이쪽에 저렇게 윤곽이 드러날 때 이분은 사실 윤곽이 아주 심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요. 재수술할 때 보면 이것이 삽입물이면은 분리가 쉽습니다. 보형물과 내 피부는 붙질 않기 때문에 그 분리가 쉬운데 이렇게 연골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죠. 그랬을 때는 피부와 이식된 연골 사이를 잘 박리해야 되는데 저는 환자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합니다. 이거는 잘못하면은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다.
그래도 이제 낫긴 납니다. 그렇지만 약간의 흉을 남길 수가 있죠. 너무 얇기 때문에 종이같이 얇은 이 피부는 박리를 하다 보면 뚫어지거나 혹은 뚫어지지 않아도 그 피부 자체가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. 혈액순환이 거의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죠. 그러나 다행으로 지금까지 피부가 그렇게 손상된 적은 없는데요.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그것을 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반드시 그 밑에는 소프트한 자기 조직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두꺼워서는 또 안 됩니다. 너무 두꺼우면 혈액순환 자체가 방해를 받아서 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두껍지 않게 또 내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진에 조금 덜 나타났는데 여기에 가서 이상한 윤곽이 꼭 이물질 같은 이게 연골이라도 이물질 같이 꼭 이렇게 그 윤곽이 보입니다. 이렇게 보이는 것이 수술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, 어디에 이물질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이 되면 자기도 뭘 잊어버리는 거죠. 내가 여기 이상한 윤곽이 보이면 맨날 거울 볼 때마다 여기 뭐가 있네? 또 남이 봐도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워지면 항상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.